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와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소 폴랩이 유권자 정책 입장조사 결과를 3월 1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 다수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열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조직 규모와 기능을 지금보다도 대폭 축소하고 권한도 각 부처로 넘겨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80.6%로 압도적인 찬성을 나타냈습니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무려 70.6%가 찬성했습니다. 검찰에서 자체 개혁을 비롯해 자구 노력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검찰이 또 어떻게 타락할지 모른다는 그런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권력기관 전반에 대한 그런 국민적 불신과 혐오가 폭발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여깁니다. 경제,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심리가 매우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71.2%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폭등한 아파트값에 따른 방어 심리가 크게 작동한 때문인 듯 싶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는 62.3%가 반대했으며 공무원 증원 등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도 54.2%가 반대를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확대에 대해서도 56.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통한 분배 정의 그리고 공공복지 확충을 보다 더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고용 등의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79.6%가 찬성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에 대해서도 70.2%가 찬성했습니다. 다만 동성혼 허용에 대해서는 60.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그런 대목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요구되는 차별금지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동성혼 문제와는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동성성교 합법화 문제는 자칫 차별금지법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국민적 동의가 높은 그런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6대4 비율로 보수적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6대4 비율로 보수성에 다소 앞서는 경향이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보였던 남북관계 추진에 따른 압도적 지지와는 크게 달라진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의 모든 지역을 휩쓸다시피 했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적잖이 역전된 듯 싶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현실 안주에서 기인한다고 여깁니다. 지나치게 미국과 중국을 향한 그런 4대 근성을 보였습니다. 자주성이 망실된 듯한 그런 태도는 북한으로부터도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그로 인한 북한의 통미 봉남 노선이 노골화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듭된 미국과 중국 눈치보기, 거기 더해서 북한마저 문재인 정권을 불신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악영향이 크다고 여깁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마저 전염병이 창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2월 하순까지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용 방호복 등이 대거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물론이고 의료 현장의 의료진마저 아주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또한 중국과 가까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여깁니다. 이런 가운데 헤럴드 경제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3월 14일과 15일 이렇게 양일간에 거쳐서 집계된 총선 민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은 데 이어서 청년 변호사 모임이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수치는 그간 리얼미터와는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무당파와 무응답층이 대폭 줄어든 것이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선택 비율에선 미래통합당이 44.3%, 더불어민주당은 37.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55.4%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1.7%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21%에 거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습니다. 전염병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서 초기에 차단하지 않았던 문제 등 정부 실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이 여전히 수반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50개가량의 나라가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게 됩니다. 사실 그간 문재인 정권에 의한 경제 침체와 그리고 민생 문제가 악화되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면서 초기에 중국 봉쇄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태를 키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너무도 안이하고 또 무책임했다는 그런 원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경기 침체와 그리고 민생 문제까지 더욱 악화되면서 기존의 무당층 상당수가 아마도 보수 야당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또한 민주당의 낙하산 공천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불신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민주당과 경쟁 관계에 있는 민생당의 약진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여깁니다. 그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아주 오만한 작태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총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라고 여깁니다. 끝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방송 마지막에 나오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